증권을 위해선 연기금이 나선다는데 여러분들의 소생을 위해선 저희 종목상담 119가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유리나입니다. 자,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 라시는 분? 손 들지 마시고 SS 보내주십시오. 02-3153-2613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 돈이 들지 않고 문자로 SOS를 치실 수 있는 번호도 알려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홈페이지인 cntv.co.kr 여기까지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주소인데요. 들어오신 다음에 증권이란 폴더가 따로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저희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상담은 진행됩니다. 근데 저희가 선착순으로 상담을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빨리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여를 해주시는 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해서 5시 50분, 5시 40분, 5시 반, 5시가 안 됐는데도 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이렇게 되면 6시 10분에 보내시는 분이 아무리 빨리 보낸다고 보내봤자 상담이 진행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6시를 기해서 그 이후부터 들어오는 상담을 좀 도와드리도록 이렇게 나름대로 원칙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6시 이후에 상담 요청 빨리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에 응급 해결사 두 분 만나볼까요? 샘플러스 양순모 전문가님, 그리고 오늘 특별 해결사로서 활약을 해주실 최병곤 전문가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는 1930을 찍고 이틀 연속 오르더니 그래도 1960까지 왔습니다. 뭐 연기금도 좀 사는 것 같고 한데, 하지만 저의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긴 말 필요 없이 주식을 이제 슬슬 사라는 매수 주문, 분할 매수 해보라는데 뭘 사지? 진짜 뭘 사지? 뭐 사야 된다는 건 이제 어렴풋이 알겠어요. 양순모 전문가님, 뭐 턴어라운드 소외주를 사라고 하는데, 이거 지금 사서 되겠나 싶기도 하고요. 네, 많은 뭐 증권 TV를 지금 보시더라도 지금 주식을 사야 된다. 그리고 최근에 항상 잘 알려져 있었던 현대차, 기아차마저도 사실 우리가 지금 사기가 좀 상당히 껄끄러운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과 또 지수, 지금 환율에 대한 가장 민감한 부분들,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업종들 위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오히려 저는 증권, 건설, 금융 섹터 애들, 결국에는 지수 밸런싱을 맞추기 위해서 오히려 IT와 전기전자 업종을 가지고 지수 컨트롤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또 현명한 방법이지만, 실제로 지금 환율의 영향권과 또 환율의 변동성이 또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에 또 덜 민감한, 그리고 또 만만한 증권, 금융, 건설 쪽, 지수 트레이드과 관련주 쪽으로 보시는 것이 더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프로그램의 또 영향권, 그리고 프로그램의 그동안의 매물 압박이 좀 많이 소화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의 프로그램 베이시스마저도 오히려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매물 소화가 가장 적절하게 됐던 포인트가 바로 1960포인트죠. 그래서 제가 아침 방송 때마다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죠. 1960포인트 요거 회복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가 매수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사실 증권, 건설, 금융 섹터에 대한 그 업종을 같이 보더라도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또 사야 될지 또 고민들이 많으신데, 오히려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좀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시라면은 ETF 지수 또 관심을 갖고 또 접근해도 좀 무방하다라고 보여지고, 결국에는 오늘 장도 삼성전자 이 하나만을 가지고 지수를 또 방어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죠. 여기는 삼성전자의 또 중심이 코스피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소외된 그리고 또 낙폭이 좀 컸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도 오히려 저는 또 관심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저는 증권, 건설, 그리고 금융 쪽 섹터를 한번 계속해서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한번 삼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증권, 금융, 건설, 트롤카주 쪽을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병곤 전문가님의 키워드는요? 오늘 저는 디커플링하고 외국인, 그 다음에 현대차를 꼽아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장 자체를 보시면은 외국 시장하고 계속해서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특정 대륙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올라가고 있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그 5년 내에 최고 지점인 13,900까지 올라선 상태고, 이대로 14,000을 돌파해 버릴 수도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역시 그 작년 한 해 우리 시장을 그렇게 괴롭혔던 내용이 그리스발
그 디폴트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유럽도 그 당사국들도 지금 상승세를 계속 타고 있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아시아 쪽은 상황이 어떠냐? 아시아는 오히려 더 좋은 상태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오늘 2% 넘는 급등을 했고요. 상해 종합주가 지수도 역시 1%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시가 아무리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침체되어 있는 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해외 증시의 상황을 봤을 때는 결국은 그 지금의 우리 증시의 침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럼 다른 데서 원인을 좀 찾는다면 역시 환율이 있겠는데요. 네. 환율도 최근 들어서는 그 물론 뭐 잠깐 올랐다가 또 다시 내려가긴 했지만은 1090원대를 다시 회복을 하면서 급등세를 한번 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그 정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 하면은 외국인들에 대해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들의 매도 대응이나 아니면은 뱅가드 펀드의 물량 축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시장을 억누르는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실제로 시장에서 계속 고질적인 문제로 그 지목이 되고 있는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선물 시장의 비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시장을 발목을 붙잡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거기에서 이제 결국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라든지 일본식의 모델, 장기 침체 모델을 따라간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이 빨리 해소돼야 될 것이고, 이 부분이 해소가 되려면 결국 외국인들의 대응이 매수로 전환을 할 때 상황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올 때 뭔가 좀 결정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들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대차를 꼽아봤는데요. 예.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에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려는 조짐이 있습니다. 사실 기아차도 이미 저점을 이탈한 상태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시장에 그 부담감을 안겨주는 요소가 자꾸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2위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이미 추세는 중기적인 조정 구간으로 진입을 좀 하는 모습이고, 현대차 예. 또한 저점을 깨서 금방은 회복이 되지 않을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시장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자꾸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시장이 좀 살아나는 것은 결국 외국인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장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현대차라든 이런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 이것에 방향성이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이 사실은 이 키워드를 아무도 얘기 안 하셔서 제가 그냥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해주셨던 양순모 전문가님, 네. 나로호 관련해서 지금 문의가 많습니다. 예, 제 종목 삼성테크에 내일 나로호 영향 있을까요? 발사 성공했는데. 그리고 지금 뭐 뉴스에는요, 그 나로호 발사대를 또 현대중공업이 만들었는데 뭐 그 기술력이 대단하다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내일? 글쎄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뭐 비추로테크, 비추로시스, 뭐 한양인지, 한양디지털, 뭐 세트랙아이, 뭐 한국항공우주 전부 다 시간에 지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 마감되었지만 거의 뭐 시간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이 뭐 줄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최근 그 오늘 이제 나로호가 이제 3차 발사하기 이전에 이제 2차도 있었고요. 또 1차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쵸. 그때도 워낙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했다가 또 실망, 또 실패를 함으로써 또 추가적인 실망 매물이 또 나오면서 그 매물들이 좀 겹겹이 계속 만들어졌다는 거죠. 네. 더욱이 지금 이제 나로 관련주들의 신용 비율을 놓고 보았을 때 신용 비율이 4% 이하인 종목들이 없습니다. 뭐 많은 그 신용 비율이 많은 거는 막 9%까지도 올라가는 종목인 만큼 일단은 강성주주들 이제 그동안에 시련을 많이 겪었던 투자자분들이 쉽게 매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떻게 보면은 막 밀고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그 실적에 대한 그 영향권이 사실 그 종목에 남아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만큼 저는 오히려 접근을 하신다면은 이 단기적 재료에 그 너무 수반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그 브랜드 이미지죠.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기업 가치에 대한 상승 정도로만 좀 인식하시고 오히려 실적과 모든 것들이 또 전반적으로 외형적인 부분들까지 성장되어지는 이런 동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로만 저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업이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 나로 관련주에 있는 종목들을 오히려 저는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제가 방금 아까 얘기해드렸던 증권금융건설 쪽으로 차라리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럼 갖고 계신 분들.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시세를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무조건 내일 뭐 점 상한가가 들고 들어간다면은 네. 만약에 뭐 상한가로 막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를 좀 들고 있으시다가 오히려 저는 조금씩 뭐 100% 비중을 들고 있다. 그러면 저는 10%씩 그냥 매도하시면서 좀 대응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슬슬 10%씩 오히려 갖고 계신 분들은 분할 매도. 네. 예. 좋습니다. 자, 예전에 뭐 예를 들어 비추로시스 뭐 이런 종목들, 뭐 비추로테크 거의 한
최근 저점보단 2배는 높았었거든요. 쭉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건데 예전만큼 그 주가 기다리면 안 되나요? 지금으로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로 발사 성공 자체는 분명히 축하할 만한 일이고 내일 우리 증시가 나로 발사 성공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한번 크게 폭등했으면 좋겠는데요. 전체적인 종목들의 흐름들, 특히 이 관련주들은 역시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수급 주체들이 따라붙어서 세력화시키는 형태로 가야지만이 주가가 계속 급등세를 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대기 매물에 의해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은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내일요? 좋다라고 판단하고요. 예. 예. 그리고 정 억울하시다라면은 이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오려면 그냥 연속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물을 소화하고 다시 일정 부분 조정 거친 다음에 돌파를 하는 형태로 가야지만이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시 테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에 그렇게 올라가기는 좀 어렵고 또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보면은 노출된 재료는 더 이상 재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서 올라가려면 세력들이 끌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매물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와야지만 돌파가 나오는 관계로 저도 역시 매도 타이밍을 잡거나 아니면은 가급적이면은 일부라도 매도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와, 내 시작부터 분위기가 너무 좋다 갖고 계신 분들 대박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다음 단계의 추가적인 레벨업이 나로 관련주들은 있어야 된답니다. 예전에 그 높은 주가까지 가기에는요. 그러니까 일단은 내일 어느 정도 나로 갖고 계신 분들은 초반 분위기 좋을 때 정리를 조금 하는 쪽으로 의견을 받아보았습니다. 아주 중요한 팁이었네요. 이렇게 해서 내일장 관련된 전략 어느 정도 전해드린 것 같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종목 살펴드릴게요. 네, 긴급진단 119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02-3153-2613, 013-3366-0110번 전화와 무료 문자 모두 열어놓고 있습니다. cntv.co.kr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뒤에 프로그램 게시판에 글을 써주셔도 좋겠는데요. 특별히 나 내일 꼭 받아야 된다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쪽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막 생긴 원칙이긴 한데요. 6시부터 들어온 상담을 순서대로 도와드립니다. 5시 59분, 5시 40분이 아닌 6시 정각부터요.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캠시스. 캠시스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140원에 20%요. 오호, 이거 오늘 급등을 했었네요. 장중에 한번. 예, 이건 한 며칠 전에 샀어요. 그러시구나. 그 한번 이렇게 쭉쭉 밀렸다가 이제 어제부터 다시 치고 오늘은 한번 급등도 보여줬었는데 아직 뭐 매수가까지는 아닙니다만 어떤 부분 예. 알려드릴까? 추세는 뭐 아주 좀 좋아 보이네요, 이 종목. 예,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목표가 같은 거는 필요 없고. 손절가 알려달라 하시던 분. 예. 예, 손절가하고요. 반갑습니다. 예. 손절가하고요. 네. 요거는 새로 또 요번에 들어간 거라 지난번에 여기서 상담받고 그것도 매도해가지고 요걸 샀거든요. 그때 여기 예. 시키는 대로. 예. 그래서 수익 많이 내고 있어요. 하는데 예. 시키는 대로 해서. 예, 축하드려요.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든 수익 내시는데 도움이 돼서 참 저희도 뿌듯하고 그러네요. 네, 예. 그랬는데 요거 이제 또 회사 기업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손절가하고요. 네네. 제가 네. 알기로는 이제 스마트 기기, 요것도 이제 카메라 관련된 기업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더 자세한 기업 내용하고 손절가 정도만. 이분은 목표가 궁금해 하시지 않으시거든요. 쭉 그냥 들고 가시다가 꼭 이제 지켜야 되는 손절가. 네, 우선은 뭐 기업의 내용을 놓고 보면요. 상당히 일단 좋은 기업이고 또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뭐 손절가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뭐 주봉선을 훼손하기 이전까지 또 일봉상으로 최근 들어서 60일선에 대한 그 수급선을 꼭 반드시 지키는 종목이 또 캠시스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이 주가의 성장성과 그리고 외형 성장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연도에도 마찬가지로 그 수주 물량들을 전부 다
소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공장 증축까지도 지금 진행 중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얼마나 개선이 될 것이며 또 그 기업이 지금 저평가 기업이거든요. 네. 그 주가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좀 우려스러운 것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이 종목이 신용 비율이 10% 넘어가는 거의 뭐 코스닥 쪽에서도 신용 비율이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종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신용 비율이 10% 정도 이제 나타나는 기업인 만큼 만약에 접근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뭐 투자를 하시더라도 지금 20% 정도에 대한 비중이라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근데 네네. 지금 딱 차트를 보시면서 지금 상당 구간대에 놓여진 거 보이시죠? 다만 지금 네네.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지 않고 있어요. 또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고점을 형성한 이후로부터 물량들을 매도를 시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외국인들이 고점에서 사주거나 기관 투자들이 사줄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실적과 영업이익들이 뒷받침이 되어져 줬을 때 그때 많이 쏘고 올리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반대로 외국인 투자들이 좀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비중을 많이 늘리지는 마시고 현재 네.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시고 지금 현재 그 단기 손절가를 잡자면은 저는 1950원을 잡아드리겠고요. 만약에 좀 나는 길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눌러졌을 때 더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위의 가격에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한 1900원 1950원 정도 수준이 왔을 때 혹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그냥 1950원을 그냥 단기와 중기를 나눠가지고요. 1950원 기준으로 저는 좀 그냥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캠시스 알고 싶은 내용이 어느 정도 좀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예. 저는 네. 2,000원을 선저가로 잡고 들어갔거든요. 1,980원을요. 네. 원래. 그런데 1,950원이면은 뭐. 조금 더 거기서 여유 거기네. 있게. 예. 예. 뭐 저는 뭐, 이 금액은 뭐, 1년이 가든 뭐, 몇 개월이 가든 상관이 없으니까 저는 한번 투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예, 근데 뭐 이제 나름대로 잡으신 손절가하고 전문가가 얘기한 손절가하고 별로 차이도 없네요, 뭐. 예, 아주 잘 보시는데요. 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캠시스로도 또 수익 나셔서 다음 종목도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성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딱 6시부터 저희가 상담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전에 보내셨던 분들도 다시 보내시고 지금 상담이 폭주하고 있거든요. 전화를 좀 빨리빨리 받아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다산 네트워크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5,500원에요. 15%인데요. 네, 아이고, 비싸게 지금 주고 사셨는데, 최근에 좀 거의 5,000원 근처까지 오다가 다시 밀려서 좀 고생을 하시겠어요? 네. 네, 어떤 부분이 이걸 어떻게 궁금하십니까? 할지 지금 손절하라면 손절해버리려고요. 아, 예. 사실 11월 달에 뭐 4,200~300원 갔었을 때도 쥐고 계셨었는데 또 이제 그런 가격 비슷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손절을 해야 되나 걱정이 네. 되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 드릴게요. 잠시만요. 최명환 네. 전문가님. 네,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고 또 주가가 한번 내려갔다가 일정 부분 반등을 했는데 한 5,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만 거기서 더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의 상황이 좀 바로 단기간에 개선되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주식을 가급적이면 위로 올라왔을 때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로서는 바로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한 4,600~700원대 정도에서 4,800원까지 맥시멈으로 보셔서 그쯤에서 좀 줄이시거나 매도를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권해드리겠고요. 지금은 아무래도 추세가 좀 강한 종목들이 진행이 그나마 좋은 관계로 네. 좀 더 강한 추세의 종목으로 바꿔 타시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오늘 포함해서 이제 이렇게 6일 연속 밀리면은 지금 이 자리에선 던지지 말고 조금 더 올라오면 그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연속 하락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바로 던지는 것보다는 조금 반등을 줄 때 대응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가격 면에서는 좀 유리하겠죠. 예, 시청자님. 네. 예, 지금 손절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계속 밀려서 계속 빠지고만 있는 주식은 없거든요. 또 최근에 연속 6일 밀렸기 때문에 4,600원, 700원 그때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올라오면 그때 손절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4,600원에서 정리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렇게 손절 사인을 내셨는데도 흔쾌히 받아들이시니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좋은 투자 중에 하나입니다. 손실을 줄이니까요.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연결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혹시 해외에서 아니신가요? 아닙니다. TV를 켜놔서 그런지. 아, 그래요? 감이 조금,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예당 1,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네. 비중은 100%예요. 언제 1,800원에 사셨어요? 이거 사서 2,500~600원까지 가셨어요? 3일 전인가 아, 예. 예. 최근에 좀 빠질 때 들어가서 사셨는데 조금 계속 이제 더 빠지는 그런 상황이라 걱정하시는군요. 네네. 예, 1,800원 얼마면 이미 한번 하한가 맞고 약간 더 흘렀을 때 그때 들어가셨네요. 며칠 전에. 예. 예. 그래요. 의외로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지난번, 하한가 칠 때요. 네. 그, 광물 자원. 네, 그때 예약권이- 수주 소식이 났었죠? 예, 소식이 나서 호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데 하한가 때리고 계속 쭉 빠지길래 예. 반등할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매입을 했는데 네. 오늘도 빠지고 계속 빠지길래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까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나름대로는 하한까지만 뉴스 내용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뉴스에 팔장가 하고 좀 기다리셨다가 밑에 사 들어갔는데 힘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실은 기술적으로도 121선 예전엔 지켰지만 밀려버렸거든요. 양순모 전문가님 100%세요, 이분 예당. 자, 저는 사실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일단 종목을 접근을 했는데 저는 사실 조금 안쓰럽습니다. 이 종목 정말 저는 좀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당이라고 했을 때 우리 그 테라리소스 아시죠? 테라리소스랑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이에요. 네. 근데 테라리소스가 지금 뭐 러시아 쪽에서 뭐 재료 그 원유 그 석유를 이제 그 시추를 이제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재료라고 했을 경우에 주가가 제가 볼 땐 100배 이상 터져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라리소스는 오히려 좋은 공시가 내놓은데도 불구하고 주가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좀 질이 안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뭐 예당의 움직임을 놓고 보면 참 끼가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이거 위험한데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아무리 주식이 아무리 뭐 재료가 있고 혹은 또 재료가 있어서 주가가 또 악재가 있어서 주가 빠지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는데 네. 얘는 지금 지금 차트를 좀 보면서 보시면요. 네네. 변동성이 정말 장난이 아니고요. 또 흔들어대는 것도 일반적인 그 주식의 정상적인 흐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예. 다만 만약 차트적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셨다라면은 지금 자리는 들고 가시는 자리가 맞아요. 워낙에 지금 차트상으로 여기서 한번 뻥 하고 이제 튕겨 올라올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우려스러운 자리는 아니지만 다만 1,650원을 만약에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저는 무조건 손절하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특히나 비중이 100%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과연 100%까지 들고 가야 될 기업이냐. 그리고 뭐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원유를 이제 뭐 캐고 뭐 네네네.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이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만큼 일단 이 종목은 접근하실 때 일단 좀 주의를 하시고 저는 오히려 그냥 반등 시에 그냥 바로 매도를 하고 좋은 종목이 많으니까 그러면 반등은 어떻게 매수가 정도에서? 네, 그냥 저는 매수가 자리 주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냥 파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1,650원 손절가이고요. 그 다음에 매수가 오면은 전량 정리하는 쪽으로. 시청자님, 어떻게 100% 예, 예. 들어갈 그런 종목은 아니라고 너무 이렇게 막 급등락한다고 하면서 지금 일단은 조금 소외됐다 그러거든요. 아, 네네. 예, 어떡하지? 네, 알겠습니다. 상담 고맙고요. 예, 그래도 1,650원 가는지 진짜 또 가면 그때는 고민이 더 하실 거예요. 100%시기 때문에. 예. 예, 그래도 매모는 해두시고 100% 던지실지 아니실지는 선택하셔야겠지만은 비중은 좀 확실히 좀 줄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이런 종목에 들어가서 수익 내기가 우리 개인분들 참 어렵지요. 모든 정보도 늦고 하기 때문에. 자,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우와, 목소리 진짜 좋으시네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오텍입니다. 오텍이요? 네네. 예,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8,350원에 35%입니다. 아, 예, 이거 뭐 오늘 뭐 총리가 뭐 이렇게 예, 안 한다 그래가지고 네. 좀 네, 예, 있었던. 저 총리 진행돼서 올라가고 또 사태가 내려왔고. 예, 예. 예,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8,350원이면은 꽤 오래 갖고 계셨. 10월 달에 샀습니다. 그렇죠. 작년 10월 네. 달에. 아우, 네. 많이 고생하셨네. 이거 5,700원대에서 보시고, 그죠? 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8,000원대에서 정리했으면 좋았겠다 싶기도 제일 해요. 좋았겠죠. 좋았는데 예. 그렇게 못했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란 말이죠. 예. 그 캐리어를 인수했는데 네. 캐리어 실적 문제하고 네. 지금 오텍의 실적상 예. 예, 그다음 뭐 희망이 있을 건지 없을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네. 이제 시간 좀 됐네요. 인수한 캐리어 자회사 실적하고 오텍 전체 실적 그리고 주가 전망. 예, 저번에 아마 제가 전화로 상담을 좀 해드렸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좀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오텍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면 정치 테마로 묶여버렸습니다. 전에도 옛날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정치 테마로 묶여있다 보니까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 뭔가 내용이 뜨면 잠깐 움직여주는데 사실은 이게 반등 포인트를 많이 잡을 수 있는 요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원래부터 가치가 그만큼은 안 높았었는데 정치 테마로 많이 끌어올려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반전이 좀 나와서 7,000원대 중반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그 총리 지명이 되면서 이제 그걸로 주가가 한번 올라갔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유지가 잘 됐으면 괜찮은데 올라가면서 거래량을 한번 크게 수반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8,000원 넘어까지도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터져버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회사의 내용이나 상관없이 투자자들은 여기 많이 물려버린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저점을 깨면은 이 물량들이 다시 손절매로 쏟아지기 때문에 결국 한 번 더 깰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캐리어 쪽에 그 뭐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 잡는 것보다는 수급적인 면을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로서는 만약에 6,000원권을 깨고 내려간다면은 다시 한번 주가의 약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단기간에 급하게 내려가기보다는 찔끔찔끔 내려가는 형식의 진행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요번에 반등이 주어졌을 때 그때 좀 줄이시는 게 가장 좋았었는데 그게 못 돼서 아쉽고요. 일단은 지금은 6,000원 안 깨지면 우선은 보유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올 때 한 7,000원대 중반이나 초반 정도에서 줄이시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으시고 실적은 지금 현재로서는 실적이 저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은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다들 좀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고 있다 보니까 단기적인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개선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좀 걸릴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셔서 손절 라인 깨면은 위험 관리를 좀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좀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실적은 별로 좋지 않대요. 7,000원 정도 위에 다시 오면 8,000원대는 못 파셨지만은 예, 조금 정리하는 쪽으로 부탁드릴게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사실 뭐 사는 시점도 진짜 중요한데 이렇게 차트 지나가 보면 이때 팔 걸 이게 참 쉽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님들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문자로 가볼까요? 오늘 저희 뭐 문자 쪽은 거의 폭주인데요. 한국항공우주로 출발할까요? 2,500원에 50%이신 분 중장기로 전망이 듣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나로 때문에 또 항공자만 들어가도 이게 혹시 이렇게 네, 사실 그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나로우랑 관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로우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은 그냥 주가에 그냥 수급을 그냥 활로 불어주는구나. 그냥 좋게만 생각하시고요. 한국항공우주를 만약에 중장기로 보신다면 저는 오히려 잘 보신 거라고 보셔요. 일단 한국항공우주가 국내 유일하게 항공 체계에 대한 제조업체입니다. 그래서 특정적인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점진적으로 시장의 독보적인 위치에 놓여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지금 재무제표상으로도 뭐 지금 좀 고평가됐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독점적인 그 지위권 하에 일단은 그 정도의 프리미엄은 저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 네. 지금 또 그동안에 주봉 차트를 보시더라도요. 주가가 참 25,000원 정도에 들어가셨
가셨다라면 정말 잘 기다렸다가 잘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견조한 성장세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진짜 정말로 장기로 보시기로 하셨으면은 좀 장기적으로 정말 보시기 한번 권해드릴게요. 네. 워낙에 이 종목이 상장됐을 때가 2011년도에 주가 가파르게 상장한 이후에도 이 종목이 막 5만 원 갈 것이다, 8만 원 갈 것이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지만 예. 물론 그때 뭐 수급 상황 등 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주가 가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제 스타트를 하는 그런 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네. 놓고 보면은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그냥 꾸준하게 좀 들고 가시기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일단 괜찮은 종목 사셨다라고 하셨고요. 중기로 좀 쭉 그냥 끌고 가시다가 중간에 어느 정도 좀 궁금하실 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좋겠어요. 아직은 뭐 매수가하고 지금 현재가하고 차이가 거의 안 나네요. 중기 종목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번엔 인터파크요. 매수가는 7,050원, 비중은 10%. 오늘 종가는 6,850원. 이분은 약간의 손실 보고 계십니다. 비중은 적으신데 역시 단기, 중기 목표가 궁금하다라고 하셨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가요? 라고 하시는데 최근에 이제 바닥은 조금 확실히 보여진 종목이네요. 주가가 한번 예전에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다시 한번 나오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투자자들께서 투자를 하실 때 보면은 예전에 이 종목은 잘 올랐고 요번에 내리막을 한번 탔으니까 다시 이런 모습이 나올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 매수를 하시거든요. 근데 주식시장을 오래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식시장은 두 번이라는 게 잘 없습니다. 첫 번째 다 결정이 나버리고 거기에 맞아요. 시세가 가장 좋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께서 예전의 모습을 보고 들어가시는 경우에 보통 보면 큰 재미를 못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인터파크도 지금 상승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분기에 해당 분기에 사상 최고치 실적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상 최고치 실적이라는 게 참 보면은 양날의 칼과 같은 게 지금 사상 최고치지만은 앞으로는 그 실적을 더 넘는 실적을 못 내놓으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역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전을 잡기는 잡되 아직까지는 크게 탄력을 붙일 만한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목표치를 좀 짧게 잡으십시오. 7,500원 정도 단기 목표치 잡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는 8,000원 정도 우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유는 여전히 가능하시고요. 네.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거는 좀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반전이 좀 나왔을 때 짧게 먹고 파시고 또 다시 저점 매수하시고 이렇게 가신다면은 뭐 상당히 좀 재밌지 않을까. 지금 추가 매수는 조금 기다렸다가 다시 내려오면 하시고 올라가면은 위에서 팔고 좀 더 극단적으로 떨어질 때 밑에서 사고 이런 식으로 대응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인터파크 단기 그리고 중기 목표가 다 잡아드렸습니다. 7,500원, 8,000원 얘기 드렸고요. 자, 이번엔 건설주 두 개 가볼까요? GS건설과 삼성물산. 다른 분이시지만 GS건설은 51,000원에 15%이신 분. 예, 지금 뭐 목표가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아주 초단기로 잘 들어가셔서 지금 뭐 수익이 꽤 짭짤하게 나고 계시네요. 하지만 삼성물산 분은 8만 원에 사셔서 20%. 이 부분 여러 차례 살펴드렸던 것도 같습니다. 8만 원 하니까 기억이 나는데 지금 6만 5천 정도에서 그냥 손절할까요? 기다리지 말고 이렇게. 네, 우선은 그 GS GS건설부터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GS건설은 조금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많은 그 건설주들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다만 지금 저가 매수세를 잘 잡고 또 여전히 지금 건설주에 대한 이제 호황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할 거고 또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 국내 쪽만 지금 경기 부양책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새 정부의 이제 출범 이후에 어떤 정책을 쓸지에 대한 여부가 초미의 이제 관심사가 될 것 같고 여전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왔죠. 제가 볼 때는 이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금리 인하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노려볼 수 있는 또 그 금리 인하가 나왔을 경우에는 건설주에도 또 수혜가 또 장기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오히려 GS건설은 오히려 좀 다른 건설주보다는 일단은 좀 탄력은 좀 둔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팔자리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63,000원 단기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삼성물산을 놓고 봤을 때 자 오히려 이 종목은 현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좀 더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그 삼성물산이 움직임을 놓고 보면요. 지금 수급창인데요. 자, 투신권들과 연기금들이 열심히 나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주가의 위치를 놓고 보았을 때 계속 65,000원 저항이다. 답답해 죽겠다. 이 자리를 지금 누가 사주고 있습니까? 연기금과 우리 투신권에서. 투신 애들이 지금 뭐 한 3개월 동안 거래소 매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신권들이 담고 있다는 거는 요거 가지고 일단 한번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것만큼 일단은 요거 관심 잘 갖고 계시고요. 오히려 추가 매수하신다면 저는 현재가 64,500원에도 가능하니까
오히려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7만 원 넘어가면은 그때 한번 다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삼성물산은 지금 손절하고 그럴 분위기 아니래요. 웬만해서 잘 안 사는 투신권에 눈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곧바로 추가 매수해서 일단은 7만 원까지 가보는 전략입니다. 자, 이번엔 CJ가 한 14만 7천 원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12만 원대 밀려 있는데 두 분은요 12만 3천 원에 10%이신 분, 그리고 12만 3,500원에 무려 80%이신 분. 아직은 수익이지만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 거의 매수가까지 복귀를 한 거죠. 불안하신 두 분이 목표가 손절가를 모두 궁금해하셨습니다. 예, 분위기는 좋은데 매수가가 너무 높으셔요. 문제는 그런 분들에서 항상 발생을 하거든요. 네. 이 종목은 주가의 진행은 꾸준하게 상승세를 탑니다만은 장중 변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뭐 사실 이런 표현이 좀 맞을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 연리 이율을 따지는 그런 금융 상품에 가입한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종목인데 다만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작년 7월 달부터 지금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거는 주봉인데요. 주봉으로 보시면 주가의 흐름이 얼마나 가파르게 올랐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다시 한번 연속 상승을 하려면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를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삼성전자의 주봉을 보시면은 여기쯤 해당되겠죠. 이렇게 진행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항상 보면은 주가가 많이 안 빠질 것 같은데 결국 많이 빠졌다가 크게 또 한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CJ 같은 경우 지금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보유를 하시되, 만약에 12만 원을 또 깨고 내려가는 형태의 하락이 강하게 좀 나온다라면요, 거기서는 일부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네. 그리고 다시 더 아래쪽에서 싸게 주식을 늘리는 방향이 더 좋습니다. 특히 비중이 높으신 분, 아까 80% 얘기하셨던 분은 그런 대응을 꼭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목이 보수적이고 진행이 좋은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은 그렇게 야금야금 당하는 게 결국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깨고 내려가면 좀 줄였다가 밑에 가서 늘리는 전략을 쓰시면 좋고요. 전체적인 종목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좋다라는 거 같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손절 가격은 12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근데 그게 엄밀히 얘기하면은 손절이라기보다는 좀 줄였다가 밑에 가서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J는 뭐 종목은 좋지만 일단은 높은 가격에 사신 두 분, 특별히 비중 많으신 분은 좀 참고 부탁드릴게요. 12만 원 정도까지도 깬다. CJ가 그렇게 되면 일단 비중을 좀 줄였다가 바닥 잡고 올라오는 거 보고 조금 다시 비중을 늘리는 것으로 하자고 의견 나왔습니다. 이번엔 3S와 한글과학 컴퓨터 같이 갈까요? 3S는 8,130원에 30% 손절할 까요? 이렇게 멀리 부산에서 급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요. 한글과학 컴퓨터는 오늘 급락했다라고 하시면서 역시 문자를 주셨는데, 한글과학 컴퓨터 오늘 얼마나 급락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과학 컴퓨터, 오늘 9%, 11.9%나 급락을 했네요. 이분은 2만 원 잘 갖고 계시다가 30%나 오늘 급락하는 바람에 완전히 꼬였습니다. 3S부터. 네, 우선 3S는 차트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차트를 보시면서 자, 우선은 지금 매수가 자리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만약에 접근을 하셨을 때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들어가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눌림자리 쫙 줄고 있으니까 여기 구간대에서 한번 딱 건드리면은 기술적 반등 나올 거야. 그래서 3% 5%만 먹고 나오자 이러시고 들어가셨다 지금 물리신 걸로 딱 보여지는데요. 자, 지금 이 종목이 작년 9월 달에 주가가 쫙 빠진 이후로부터 다시 한번 급등이 쫙 나왔던 자리 있죠. 이 구간 이후로부터 지금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래량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요. 현재 그 앞전에 물려있던 투자자분들도 아직까지는 손절이나 혹은 추가 물타기 혹은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당장에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번 8,630원이에요. 8,630원. 자, 일단 뭐 이거는 뭐 상한가 한 번만 들어가면 되겠네요. 뭐 이 종목 워낙에 변동성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힘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7,550원 구간까지 한번 눌렸다 갈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일단 이 종목을 접근을 할 때 일단 뭐 재무제표라든지 신용비라든지 전체적으로 뭐 크게 주가에 영향을 줘주는 건 그게 좀 제한적일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일단 수급적인 악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오히려 8,600원 정도의 자리에 오면은 차라리 그냥 이거 기술적으로 들어갔다 지금 물려 있는 상태이고 또 이 앞전에 만들어졌던 이 매물들 뚫고 올라가면은 어지간한 힘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정말 힘들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종목은 한 8,600원 정도, 8,650원 정도 했을 때는 차라리 매도하고 지금 우량주 사야 될 때입니다. 우량주로 차례 넘어가서 아니면 좀 증권, 건설, 금융 이렇게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엔 한글과 컴퓨터는 급락해가지고 한글과 컴퓨터는 2만 원에 30%. 오늘 왜 이렇게 급락한 거예요? 사실 오늘 내용을 보니까요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기술적인 좀 하락이 나타났고 또 여기서 좀 수급 악화가 좀 나와 있었네요. 이게 제일 무서운데 이유도 없이. 네, 보험 쪽에서 일단은 그 물량이 한 1,000억 정도 좀 쏟아져 나온 걸로 일단은 확인이 됩니다. 다만 그 물량들을 외국인 투자들이 또 받아줬고 또 투신권에서도 물량을 받아줬기 때문에 일종의 그냥 손바뀜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좀 우세한 걸로 좀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그동안의 거래량 없이 또 상승에 대한 탄력이 좀 많이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었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가야 될 자리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못 갔었기 때문에 일단 영업 실적이라든지 회사에 대한 부분 좀 안정적인 그 자산을 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현재의 자리에서 17,500원이 이탈됐을 경우 저는 손절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17,500원이 이탈하게 됐을 경우에는 추세적 이탈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좀 주의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고 오히려 저는 2만 원 현재의 자리라면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서 현재의 자리에서 2만 원 이후로부터 좀 향후의 상황들을 좀 지켜보시는 걸 좀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금 지켜보셨는데 뭔가 상황이 이렇게 썩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고요. 오늘은 수급이 꼬여서 그런 거래요. 특별한 악재는 없다고 합니다. 한컴 그리고 3S는 매수가 정도 오면 그냥 정리하는 쪽으로. 자, 이번엔 동방선기, DID 두 종목 같이 가죠. 동방선기는 6,120원에 20% 언제 매수가 올까요? 했는데 지금은 한 주당 1,000원 정도 아래쪽이죠. 오늘 또 잘 꾸준히 오다가 5% 정도 빠지니까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DID는 오늘 상가 갔어요. 이분은 매수가가 5,400원인데 오늘 6,000원으로 때문에 상치고 마감을 했습니다. 20%.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동방선기부터. 동방선기는 일단 매수가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요. 5,000원 깨지면 꼭 매도하십시오. 왜냐하면은 지금 동방선기 같은 경우는 하향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라인을 돌파를 못하게 되면은 다시 하향 추세를 타면서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3,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한 달 반에 걸쳐서 한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돌파가 못 나오면은 추세선 타고 내려가는 형태로 갈 수 있기 때문에요. 5,000원 깨지면은 가급적이면은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대응을 좀 하셔서 줄이시거나 매도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신공항 관련 테마로 주가가 올랐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악성 매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특히 지금 그 11월 달하고 12월, 1월 달에 보시면 거래가 많이 증가를 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지니까 사고 팔고가 굉장히 활발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 다시 매도가 쏟아질 수 있는 관계로 대응을 꼭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일단 보유하고 기다리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DID인데요. DID는 지금 상한가 같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요거는 종목이 지금 옆으로 기어가다가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왔는데 특별한 재료는 없습니다. 어쨌든 뭐 싸이가 2집 신곡을 내놨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탄력이 좋고요. 원래 DI보다 더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만약에 계속 끌고 가보실 것 같으면은 중간에 한번 하락하는 거 감수해야 되지만은요. 한번 노려볼만 해요. 그렇지만은 그냥 크게 무리하지 않고 대응을 하실 것 같으면은 내일 한번 더 상승 나올 때 좀 줄이셨다가 또 밑에서 저점 매수하시고 이렇게 당분간 단기 대응하시면은 좋은 결과 얻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한번까지 가보는 거죠. 네. DID는 홀딩이고 동방선기는 5,000원 깨지면 일단 정리해 주십시오. 손절가 5,000원 답 드렸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은요. 59,900원 거의 6만 원 정도의 5% 아주 살짝 사신 분 계시네요.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역시 목표가와 손절가 궁금해하셨습니다. 지금 4만 원 갔다가 지금 한 5만 원 언저리 밑에 있네요. 자,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본전까지 가시려면 이제 30%까지 이제 갈 길이 좀 많이 멀었습니다. 이건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하셔야 오히려 지금 장에서 좀 더 좀 활발하게 좀 이제 기운이 좀 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종목들이 그동안에
경기 내에서 이제 소외주로 이제 우리가 중공업주는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가장 저는 걱정인 것이 바로 두산그룹이 너무 이제 그룹별로 악재가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시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만 두산중공업은 일단 그 그룹 내에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면은 반등할 때 또 성공을 할 것이라고 지금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이제 매물벽 다 소화를 시키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뭐 이제 쌍바닥이라고 하죠. 이제 뭐 이제 흔히 말해서 뭐 짝꿍댕이라고도 이제 많이 하는데 네네. 이제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주가에 한번 눌림 자리가 준다면은 47,000원짜리 저는 추가 매수 이견 같이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47,000원 정도 그 추가 매수 하실 때 한 10% 정도 더 하십시오.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수량이 한 2배 정도 딱 때리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물량 평균 단가가 한 55,000원 이하 정도의 가격이 올 것 같으니까 현재 한 55,000원 이하 정도 만들어 놓고 한 최소한 한 52,000원 정도 이상의 자리가 왔을 때 추가했던 물량의 반만 또 매도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다시 한번 연락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 한번요. 자, 지금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시고요. 47,000원 구간대에서 네. 추가 매수하시고 그리고 현재 자리에서 평균 단가를 55,000원까지 떨구는 걸로. 네. 그리고 현재 물량의 2배. 만약 10주가 있다라면은 지금 20주를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셔서 5,200원에 오면은 그 추가 매수한 물량의 반을 청산을 하시고 그리고 청산하시고 저희한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걸로. 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너무 빠르게 진행되는 속에 뭐라 그런 거지? 라고 하실까봐 제가 전문가님의 다음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요청을 드려봤습니다. 44분이면 빨리 가야겠어요. 인터플렉스하고 호텔신라 각각 다른 분이지만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인터플렉스는 오늘까지 뭐 계속 빠지는 종목인데. 그 고점에서 기관들 추천하고 주가 이렇게 망가뜨리는 데 대한 도덕적 책임이라든지 이런 거는 좀 법으로 지정 안 됩니까? 어쨌든 간에 인터플렉스는 지금 현재로서는요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는 상태고 뭐 게임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역시 고점에서 그렇게 좋다고 떠들어대는데 그 다음부터 바로 팔아버렸죠. 일단은 하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반전이 나올 때 단타 흐름을 노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예상하는 매수는 힘들고요. 반전 들어올 때 공략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고 아직은 단기 대응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공매도가 많은 형태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많고 지금 최근에 반등이 분위기가 좋거든요. 네네. 예,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흐름 한번 노려보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좀 눌림목 주면은 5일선 정도에서 매수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45,000원권 정도 전후로 기다리셨다가 거기서 매수를 하셔서 좀 짧게 보시는 형태로 가시는 게 좋고요. 네. 이 종목도 최근에 계속 상승세를 타면서 성장을 거듭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축소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잠깐 나왔다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관계로 단기 정도만 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47,000원 정도 오면 그때쯤 45,000원 정도 오면 들어갔다가 아주 짧게만 수익 내고 나오십시오. 호텔신라까지 가격대 잡아드렸고요. 자, 45분입니다. 하지만 삼성테크인과 삼성생명까지는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테크인은 거의 7만 원이네요. 69,800원에 40%이신 분 아로호 영향 내일 얼마나 있을까요? 하셨고요. 삼성생명은 105,500원에 45%, 11만 원을 보셨다가 뭐 들고 계신 분이시겠죠 아마? 예, 이분도 수익이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비중도 두 분 다 40%는 넘네요. 네, 우선 삼성테크인은 나로 또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종목의 자체적인 그 힘만 좀 믿고 한번 가보시길 좀 권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실적 나왔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57,000원 그리고 55,000원대에서는 주가가 시장이 아무리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나 안 빠질 거야 계속 반발 매수 나오면서 저가 하방 경직성 다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들고 가시는 걸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이견은 안 드릴게요. 왜냐면은 지금 삼성 그룹주로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이 강하고 또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 또 그 외에 있는 여타 있는 종목들은 좀 따라가는 흐름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금 57,000원 구간대에서는 크게 밀리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시고 진짜 좀 보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면 61,000원 넘어가서 수급 확인하고
대응하는 걸로 좀 이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네네. 하겠고요. 일단 보유하시고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 자체가 좀 너무 높습니다. 10만 5천 원 정도면은 지금 수익 구간이긴 하시지만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저는 너무 과한 이격이 벌어져 있고 또 상승 탄력도 많이 둔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오히려 저는 40% 정도 들어가신 건 저는 잘못 들어가셨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매수가는 그렇게 크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나쁘지는 않지만 현재 그 비중이 40%이라면 좀 단기적인 좀 도박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재가 기준으로부터 한 비중 한 20% 정도 지켜보시고 오히려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 평균 단가를 좀 맞추는 형식으로 분할 매수 저점 매수 쪽으로 저는 이견을 좀 잡아드리면서 네. 오히려 저는 이 종목은 10만 원 이탈될 가능성도 일단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종목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네. 일단은 분할 매수를 그만큼 관심 있게 하시라는 겁니다. 네, 일단은 비중이 조금 너무 높아요. 삼성생명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삼성테크위는 6만 1,000원 넘어가면 그때 추가 매수에 나로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답 주셨습니다. 자, 제한된 시간이지만 그래도 알찬 내용 주셨던 두 분, 양순모 전문가 그리고 최병곤 전문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진행한 일에 거의 사상 최대로 많았던 오늘 문의가 있었던 날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내일 저녁 6시에도 또 옵니다. 상담 요청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